우선 코로나 이제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제 정부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열 나고 기침하고 그 다음에 숨이 차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 할지 모른다. 그러면 격리하라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좀 더 알고 보니까는 그리고 이제 우한 거기서 이제 한 것들은 이제 지금 잠잠해지고 옛날 그 데이터가 많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해보니까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는 위장, 뭐 소화가 안 된다, 설사를 한다, 배가 아프다. 또는 뭐 코 냄새를 못 맡는다, 뭐 맛을 못 본다, 그래서 식욕이 떨어졌든지 이제 그런 것도 또 이제 증세가 합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뭐 열 하면은 사실 열 나면 오지 뭐 큰일 났다 그러는데 열이 몇 도인지도 사실 평범한 사람들은 모른다고요. 또 섭씨로 알아도 확실히 모르는 사람들도 특히 동양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등등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바쁘죠, 뭐 요즘에. 그런 증세가 있어도 첫째로는 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병원에 가봤자 별로 해줄 게 없어요. 그러므로 집에 있으라고 그런다고. 집에 있는 게 제일 가장 좋은 약이니까. 그렇지만 환자들 보기에는 또 그러면 주로 어디는 거놓고 살아야지. 그러면 다 그냥 죽을 때까지 병원에 집에 있을 말이냐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아니죠. 예를 들어가지고 열이 뭐 100.4도 가 이제 열이라고 그러거든요. 100.4도 이상을 열이라고 그러는데 뭐 열이 103도, 104도씩 막 올라가고 타일레놀 같은 걸 먹어도 열이 안 떨어진다. 그럼 병원에 가야 돼요. 아니면 뭐 가슴이 아프다. 숨을 잘 쉴 수가 없다. 그것도 병원에 가야 돼요. 왜 그냥 그건 폐렴 증세가 있는 거고 다른 심장에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뭐 얼굴이 창백하다, 숨이 찬데 숨이 차도 왜 숨이 많이 차면 말 한마디를 해도 왜 숨이 너무 차니까 말 끊고선 숨 쉬고 다시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뭐 빨간 깃대라고 그러나 우리말로 red flag.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조심해야죠. 병원에 환자 하나 왔는데 숨도 못 쉬고 완전히 진짜 걸어서 기어들어오고 집으로 걸어가라고 그러지도 못할 만큼 잘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앰뷸런스를 불렀어요. EMS에서 왔어요. 병원으로 갔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환자한테 전화 걸었더니 전화를 받아요. 어딨냐 그러니까 자기 집에 돌아왔대요. 왜 받아왔냐? 너보다 더 아픈 사람이 많으니까 돌아가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해가지고 지금은 병원에 가서 인공호흡기에 있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한 치료는 없고. 그리고 또 뭐 아시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또 사망도 했고 그래가지고. 근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병인데 한 가지 안심할 수 있다고, 안심이라고 그러면은 그래도 안심인데 100명 앓으면은 그 중에서 80명은 옛날 아주 심한 독감 앓고 낫는 식으로 다 회복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고생은 많이 하지만. 그리고 나머지 그 수명 중에서 또 한 80명 정도는, 80%, 16명 정도는 병원에서 인공호흡기에 달려있다든지 또 병원에서 하다가 회복돼요. 근데 나머지 이제 한 4명, 5명이 이제 굉장히 좋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 때문에 이제 또 병원에서 리저브 돼 있는 장소를 이제 많이 몰려들으면은 문제가 되니까 이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조심하셔야죠, 전부 다들. 우선 이 코로나가 어떻게 확산되는지를 보면은 이게 얘기를 할 때 뭐 침이 튀긴다든지 아니면 침 튀긴 데가 있는데 거기를 뭐 손잡이를 잡았다가 그다음에 자기가 코를 만진다든지 뭐 눈을 붐비는 이제 그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뭐 6feet가 아니고 13feet라고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힘들게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 건데 이제 그런 데서 이제 확산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 거리를 몰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뭐 정부에서도 뭐 6feet의 거리를 두라 그러고 뭐 마스크를 쓰라 그러고 뭐 집에 있으라 그러는 게 이제 다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이제 그거를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사실 손으로 들어갈 때가 많아요. 우리 손이면 막 자꾸 만지잖아요. 손 만지고 뭐 불 스위치도 올리고 말리고 뭐. 그러니까 손에 묻었던 균들이 이제 우리 몸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손을 잘 씻어서 손이 깨끗하면 사실 걸릴 확률이 굉장히 없어요. 그러므로 손을 깨끗이 해야지 되고. 방을 하나 만들어가지고선 시크룸을 만들어가지고선 거기서 있어야 돼. 생활을 거기서 해야 돼. 그 뜻은 자고 먹고
컴퓨터로 뭐 일하고 컴퓨터로 놀고 뭐고 다 거기서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물론 집 밖으로 나올 수도 있어. 뭐 리빙룸이라든지 부엌에 나올 수도 있는데 항상 마스크를 쓰고 나와야 되고 만지는 거 조심해야 되고 물론 환자분이 나와서 만지고 그러는 거는 다 닦아야 되고요. 화장실도 사정이 있으면은 하나 쓴 사정만 되면은 따로 써야 돼요. 따로 쓰지 않고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다 하면은 와이프라든지 그 스파우스가 좀 불편하죠. 왜냐면 다 계속해서 닦아야지 되니까. 그걸 격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격리는 왜 2주 하냐 하면은 감기도 그렇지만 코로나도 사실 감기도 코로나 바이러스거든요. 근데 이번 거는 이제 코비드-19 해가지고 이름이 있지만 감기를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격리하는 이유는 우선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들어오자마자 병을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병이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자기가 확산을 해가지고 사람 몸에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병을 일으키는데 이제 병이 들어왔을 때부터 그 병을 일으킬 때까지를 갖다 잠복기라고 그러거든요. 그 잠복기가 이 바이러스는 2주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병에 걸린든 만든 잘 모른다 하면 격리를 하는 이유가 2주를 격리해서 그 사람이 2주 동안 아무 일이 없으면은 그냥 눈만 껌뻑껌뻑하고 아무 일이 없으면은 그 사람 걸리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it's okay to go. 그래서 좀 걸렸었다 그러면은 2주 동안 무슨 일이 있어요. 뭐 열이 나기 시작하는데 기침을 한다. 그러면 그걸 알고 이 사람은 더 뭐 격리를 한다. 뭘 해야지 된다는 그런 방법이 나오죠. 그래서 2주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가장 힘든 게 독감하고 지금 코로나 그 증상이 거의 똑같아요. 처음에는 뭐 콧물 나고 뭐 목도 좀 아프고 재채기도 하고 열도 나고 뭐 독감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감기는 한 일주일 나면은 없어져요. 그냥 합병증으로 물론 합병증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많지만 젊은 사람이 막 뭐 사망하고 그러는 경우는 없고 이제 대부분 낫고 또 약이라는 것도 있고 또 이제 독감은 또 뭐 좀 다른 얘기인지 몰라도 예방 주사도 있고 그래서 조금 틀리죠. 이거는 코로나 한번 걸리면 우선 약이 없어요. 그리고 열도 굉장히 오래 지속되고 아주 뭐 되게 그 경험 있는 사람들 보면은 독감도 알았던 사람이 코로나를 앓을 때 보면 증세가 한 뭐 10배부터 50배 강하더라 이런 식으로 아주 굉장히 많이 앓을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감기도 독감도 조금 앓았다가 그냥 훌쩍하게 튀어나오는 사람도 있고 아주 힘들게 앓는 사람도 있는 것도 있지만 코로나가 그래요. 그렇고 감기는 확산하는 율이 되게 그 공부한 걸 보면 감기 걸린 사람, 독감 걸린 사람은 한 명이 한 명 정도를 갖다 논아준다고 그러는데 코로나는 한 명이 한 3명까지 논아줄 그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더 빨리 전염이 되고 더 쉽게 전염이 되고 더 많은 사람을 전염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온 세계를 갖다가 지금 다 누리고 있는 거죠. 이 증세가 애매모호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골치만 아프다, 어떤 사람은 열이 난다. 사실 열 나고 기침하고 숨이 가쁜 사람은 거의 뭐 한 3명 중에 1명 정도 되고 나머지들은 뭐 있는 둥 없는 둥 뭐 콧물도 나고 목도 아프고 뭐 식욕도 없고 뭐 좀 이상한 증세들이 많다고요. 근데 제가 검사를 해보면은 그 사람들 코로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도. 그러니까는 뭐 특히 뭐 남편이 아프다. 와이프가 코로나로 확진됐다. 근데 나도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나도 검사 받고 싶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이제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검사는 킷은 뭐 1밀리언밖에 100만 명밖에 조사할 게 없는데 지금 300만 명을 다 조사한다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그러니까는 아프면은 하여간 뭐 격리하고 있어라 이제 이렇게 나가는데 요즘에는 사실 그 검사 그 도구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여러 개가 생겨서 사실 진짜 알고 싶은 사람은 다 알 수 있어요. 우리 사무실에서도 뭐 웬만한 사무실도 마찬가지지만 검사하고 싶다 하면은 검사 못할 수 없는 사람은 없어요. 특히 보험이 있는 사람들은. 보험이 없어도 사실 요즘에는 정부에서 이제 검사를 많이 하기 위해서 커버해줘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러니까 문제는 뭐 그러면 그 불법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아직까지 불법인 거는 어떻게 되는지 결정이 안 됐는데요. 하여간 하고 싶으면 다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특별히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 큐팁으로요. 큐팁 이렇게 큰 면봉 있잖아요.
그걸로 목이라든지 코로 들어가는 거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앞으로는 뭐 이제 침을 뱉어서 한 검사도 나온다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검사는 요즘에는 다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진짜 검사하고 싶은데 못하겠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뭐 TKC 쪽으로 전화를 하셔서 전화번호 주시면은 제가 연락드릴게요. 제가 한데 여기서는 빠르면 이틀 나오고요. 3일 뭐 어떤 4일 나흘도 걸리는데 그 후로 떨어지는 적은 없어요. 대개 이틀에서 나흘 정도 걸려요. 그 나흘 걸리는 이유도 어떨 때는 음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없다고 나왔는데 진짜 함부로 없다고 그렇게 말하기는 좀 힘드니까는 다시 한 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오히려 양성이다 이렇게 균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는 저 빨리 받고 있어요. 여러 명이 모여 있는 데는 좋지가 못해요. 그래서 적어도 진짜 6라든지 뭐 5feet, 6feet 정도는 이렇게 좀 격리를 두고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항상 손 좀 닦고.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미국 사회도 한국 사회에서는 옛날에 여기 마스크만 쓰고 왔어도 평소에 버스 운전자가 너 그거 왜 쓰냐, 뭐 병 있냐고 야단 맞았는데, 요즘에는 자기네들도 다 써야지 되니까 이제 마스크 쓰는 것도 좀 만성화됐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좋을 것 같아요. 검사하는 건 누구나 제 생각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미국 정부에서는 뭐 열나고 숨차고 뭐 숨가까우면 해라, 의심스러우면 해라, 또 컨택이 있었으면, 누구하고 접촉이 있었으면. 근데 저는 약간 그거보다는 좀 더 프로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미국에서 하는 거는 전부 병 앓다가 아직 끝만데 끝에 이제 죽기 바로 직전이면 병원에 가라, 이제 그런 식인 걸로 들리는데, 사실 병이라는 게 먼저 치료를 하고 먼저 발견을 하면 뭐 또 그 격리도 미리 할 수도 있고 다 그럴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환자도 또 내가 뭘 알고 있다 그러면 더 좋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사를 되도록이면 빨리 먼저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즘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어떠면은 이제는 보험에서 다 받아주고 코페이먼트도 안 받아주는 그런 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꼭 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조금 의심되면 해가지고 미리미리 격리를 하고, 또 의사하고 또 자문을 얻으면은, 이거는 뭐 늘 우리가 보는 거는 뭐 병원에서 뭐 호흡기 달고 있다가 사망했다 그러는데, 그런 거는 굉장히 소수니까 미리미리 알고선 그 치료라든지 적절한 그 방법을 그때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